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저번에는, 사람을 좀 잡아먹는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네, 그렇죠. 오늘은, 또 뭔가를 잡아먹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 들었는데, 사람 잡아먹는 집이 있다고 해서, 네, 그걸 한번, 당시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것도 잡아먹는군요. 그만 좀 잡아먹히고 싶긴 한데,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아코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잡아먹는 나무에 대해서 제가 산이와 함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대구 동심 한복판에 사람 잡아먹는 집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이 이야기 같은 경우도 제가 돌비 공포 라디오를 하는 걸 아시는 친한 직장 내 지인 형님이 해주신 이야기거든요. 자기도 어릴 때 이런 기이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네가 썰 듣고 괜찮으면 거기 한번 나가 풀어봐. 어우, 감사하다고.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대신에 산이 한번 보게 해줘. 그게 좀 목적이었어요. 일단 알겠다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제가 판단 내려보겠다 해서 제가 듣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조금 많이 거슬러 올라갈게요. 1993년도, 좀 길죠? 당시 나이 13살이셨어요, 이 형님이. 이제 국민학교죠, 그 당시는요. 국민학교 6학년이었다는데 대구에는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일대가 빽빽하게 주택이 많았는데 거기에 이 돌비 형님께서 당시 지방에 살고 있는데 드디어 광역시로 입성을 했대요. 뭐 손해에 살던 사람이 광역시 입성하면 좀 달라 보이거든요. 엄청 달라 보이고, 그리고 이게 입성을 하게 된 이유가 좀 성공했대요. 아버님께서 사업이 잘 되셔서 주택을 당시 매입을 하게 돼서 살게 되었는데, 예. 이사를 오고 나서 그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다라는 기쁨에 너무 좋았대요, 당시에. 엄마도 눈물을 흘리고 아빠도 눈물을 흘리고 형이랑 자기도 내 집 마련에 그 당시에 성공했다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어림에도 그걸 아니까. 그렇게 이사를 마치면 주택 밀집 구역이다 보니까 인근 집들에 이제 인사도 드릴 거 아니에요. 당신은 또 정도 넘치니까 떡도 돌리고, 또 주위에는 주택 빌라 이런 데가 좀 많아질 때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친해질 겸 부모님들도 떡 돌리면서 차근차근 다가섰대요. 그렇게 이사를 마치고 돌비 형님도 거기 동네 근처에 학교로 이제 전학을 또 오게 된 케이스잖아요. 전학 수속도 마치고 친구들하고도 빠르게 좀 넉살을 줘서 친해졌다는데, 같은 반에 수지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되게 예쁘게 생겼다고 하는데, 혹시 돌비야 너 땡땡 슈퍼 건너편에 있는 어떤 집에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길래 어떻게 알았냐? 아, 나는 슈퍼 위층에 주택에 살고 있다고. 나 오다 가다 본 것 같고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너였구나. 집에 갈 때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서 가끔씩은 수지랑 학교도 같이 가고 집에 같이 오기도 해서 빨리 친해졌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수지가요. 예. 야, 근데 너네 앞집 주택에 담이랑 마당 사이에 포도나무 주렁 있는 집 보이지? 우리 집 바로 앞이잖아. 당연히 보이지. 돌비님, 그 당시는요, 저도 몇 번을 봤는데 주택에 포도나무 심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덩굴처럼 주렁주렁 막 빌라에도 심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심지어 자기 방에서 그 집 마당이 보인대요. 포도나무 달린 주택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는 또 시골에 살았다 보니까 이게 주택에도 이런 포도나무가 덩굴처럼 줄줄이 자라구나. 그리고 안 그래도 또 엄마가 이사 올 때 떡 돌릴 당시에 앞집에는 본인 보고 가라고 했대요. 이 돌비 형님 보고. 근데 자기가 문을 똑똑 두드리고 배를 넣어도 답이 없어서 사람이 안 사는가? 계속 문이 닫혀 있는 거 보니까 뭐 열린 걸 또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뭐 빈집인 줄 알았죠, 당연히. 근데 수지가 가면서 깔깔깔깔 우는 거예요. 당연히 안 살지. 우리가 주인인데. 너네 집 슈퍼 2층 집 거기잖아. 근데 여기가 너네 집이라고? 거기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었지. 이게 뭔 소린가. 예. 돌비 형님 입장에서는 어리지만 누가 봐도 앞집은요, 자기 집보다도 좋았대요. 마당도 컸고요. 네, 그리고 또 뭔가 좀 관리가 되어 있는 집이에요. 네. 또 마당에는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담을 타서 줄기들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멋져 보였대요. 근데 수지가 그 집이 자기 집이래요. 딱 봐도 얘가 공갈을 치는 거 아닌가, 그 당시. 딱 봐도 공갈 치는 여자다 이렇게 말할 찰나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대요. 야, 공갈 치지 마. 멀쩡한 집 놔두고 네가 여기 사는 게 말이 되냐. 너 못 믿을 것 같더라. 나랑 가보면 믿을래? 그래, 가보자. 어차피 우리 집 앞인데.
예, 그렇게 같이 갔대요. 대문 앞에 도착을 하고 수지가 문 앞에서 망설이더래요. 네. 네 집이니까 들어가봐. 공간 아닌 거 빨리 확인해봐. 어쨌대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수지가 담 옆에 그 당시에도 우편함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서 열쇠를 꺼내더래요. 근데 진짜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요. 와, 열쇠 있는데도 알고? 들어간다? 진짠가 보다. 돌비 형님도 따라 들어갔대요. 자기 방에서 본 그 집과 마당 안에 들어가니까 이 마당에 정말 포도들이요. 주렁주렁 몇 개 달려있더래요. 아직 익진 않았지만. 포도 줄기가 마당 정자 위를 꼬아서 주렁주렁 뻗다 보니까요. 햇볕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뭔가 또 거기 마당 정자도 있고 이래서 너무 시원했대요. 그리고 마당 상태들도 보니까 화분도 많고 너무 깔끔했대요. 근데 이게 빈집이라고? 아니, 너무 언뜻 봐도 좋아 보이는 집이잖아요, 돌비님 이게. 야, 근데 수지야, 니네 집 놔두고 너는 왜 슈퍼집 2층에 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거기서. 예. 그냥 수지는 문 앞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또. 너희 집이면 이제 들어가봐 하니까 아니, 들어가지는 못한대요. 저기 열쇠는 없다고. 그러면서 나가자 돌비야 해서 그냥 다시 나왔대요. 형님이 이제 궁금하니까 수지야, 다시 말하지만 여기가 너희 집이라면 저기 슈퍼집 2층에 살 이유는 없잖아. 몰라. 나도 사실은 여기 살고 싶긴 한데 여기 살면 안 된대. 그 말을 하길래 네 집인데 왜 살면 안 돼? 우리 할머니가 살면 안 된대. 아이, 그 말이 뭔 소리야. 할머니가 왜 살지 말라셔. 몰라. 아무튼 우리 집인 거 확인시켜줬으니까 나한테 공갈치는 뭐 그런 애라 놀리지 말라고. 그래, 알았다고 일단 보여줬으니까. 일단 공갈이 그 당시에는 좀 민감하잖아요. 이 공갈쟁이라는 게. 그걸 해소시켜줬다는 게 자기는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대요. 수지랑 친해지고 싶은데 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거짓말 치는 애들이랑 엄마가 놀지 말라고. 일단 그렇게 확인시켜줘서 수지가 좀 또 달라 보였대요. 네. 근데 내가 오늘 이 집 보여준 이유 있다? 돌비야? 뭐? 이렇게 망설임을 물으니까 네 방 한번 놀러 가봐도 돼? 그래, 가자. 바로 앞이니까. 자기 방은 또 2층 방이었대요. 2층 방으로 앞에는 형 방이고 건너방이 자기 방이었는데 자기 방에 딱 들어오니 수지가 창문을 열어서 진짜 우리 집 마당이 보이네. 돌비야, 가끔 뭐 그냥 너 오다 가다가 창밖 보다가 누군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면 내가 우리 집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해 줄 수 있어? 이러더래요. 그래, 알았다고. 그게 뭐 어려운 거로 그냥 전화 한번 때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포도 덩굴 저것 때문에 마당이 잘 안 보이는데 아니, 그래도 너 눈 안 나쁘면 야, 사람이 뭐 들어가 있거나 소리가 들릴 거 아니냐. 그래도 뭐 들어가 있는 게 보이면 전화 좀 해줘. 내 방에도 전화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 알겠다고. 그래, 꼭 약속했다. 내가 우리 집 보여줬으니까. 그래, 알았어. 전화해줄게. 그렇게 좀 시간이 흘러서 수지랑은 또 재밌게 놀았대요. 오다 가다가도 놀고 또 반 친구니까. 그러다 여름방학 시즌이 됐었나봐요. 시간이 좀 지나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엄마랑 아빠랑 형이랑 이번 여름 휴가도 돌비야 외갓집 계곡 가서 시원하게 놀다 오자. 간 김에 외할머니 포도 수확하는 것도 돕고 그러자고 이제 약속이 돼 있어서 돌비는 뭐 워낙 또 외할머니 집 가는 걸 좋아했대요, 이 형님이요. 근데 문득요, 외할머니 집도 작게나마 포도 농사를 짓는 게 생각이 나서 엄마, 여기 앞에 앞집 포도나무 보이지? 우리 아들 보이지? 저기 안에도 포도 많이 달려있던데 다 익었으려나? 나 저기 집주인 누군지 아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가 옆에서 그걸 듣고 저 집 빈집 아니었어? 난 사람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빈집은 맞는데 우리 반에 수지라는 애가 있어. 수지가 집 주인이래. 희한하네. 엄마도 수지를 봤잖아. 수지 집이라고? 수지는 저기 슈퍼 2층 집에 저기 살잖아. 그런데 엄마 나도 물었는데 할머니가 살면 안 된대서. 그래도 여기 수지 집이래. 본인은 저기 살지마. 엄마 입장에서 얘가 지금 뭔 소리 하냐 그러잖아. 어리니까. 아니, 앞집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슈퍼집 2층에 사냐. 이거 수지 집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야 엄마. 아무도 안 살긴 하지만 저기 수지 집이야. 나 최근에도 수지랑 저 집 마당에서 물총 쏘고 막 놀고 그랬는데 엄마 일하러 가고 아빠도 일하러 가니까 아무도 모르지. 아무튼 저기는 수지 내 친구 집이야. 아닌데? 수지 집 아닌데. 엄마는 좀 많이 의아했대요. 예. 엄마가 얼마 전에 고모 집에 잠시 갔다 왔잖아. 김치 가지러. 집에 귀가하는데 한 밤 9시 넘었나? 저 집 식구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던데? 엄마도 처음에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집 식구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인사를 했대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몇 달 전에 이사 온 사람이라고 눈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엄마를 보면서 씩 웃더니 눈인사만 까딱하고 그냥 들어가더래요. 근데 옆에 있는 형도요.
야, 나도 봤어. 저기 사람 살던데? 나 얼마 전에 그 친구 집에서 자다가 좀 늦게 귀가하는데 어떤 차에서 내리는 건지 뭐에서 내리는 건지 아무튼 그냥 내 식구가 그냥 들어가던데? 또 형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빈집 아니라고 누가 산다고. 그래 나도 봤다니까. 근데 옆에 있는 아빠는요. 아닌데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막내 아들도 본 적 없지. 아니 여기 수지 내 친구 집이라니까. 아니 저기 맨날 가서 물총 쏘움하고 논다니까. 사람 없을 때 와서 우리가 무단으로 들어갔나 설마? 이렇게 느꼈대요. 이거 수지가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일단 늦었으니까 네. 학교 가서 수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수지야 어제 우리 가족들이랑 얘기하다가 형이랑 엄마가 얼마 전에 늦은 밤에 거기 집주인이라고 하면서 사람 들어갔다던데 설마 너 집 아무도 없을 때 나랑 둘이 거기 막 놀러가고 무단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때 솔직히 돌병은 겁이 났대요. 주인 있는 집에 들어가서 막 놀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 말에 수지가 너 진짜냐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엄마하고 형이 그랬다니까. 야 너는 봤냐고 못 봤냐고. 아니 나는 못 봤다니까. 엄마랑 형이 그랬다고. 야 우리 거기 자주 놀았잖아. 니네 집이라서. 수지가 거기서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요. 책가방하고 실내 아주머니를 챙기고 집을 가더래요. 이제 수업 시간 다 돼가는데. 수지야 수업하는데 어디가? 야 어디 가냐고. 그냥 학교를 뛰쳐나가더래요. 왜 저래?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대요. 벙쪄서. 근데 반에 반장이요. 갑자기 돌비한테 오더니 돌비야 너 수지랑 친해? 응 집 같은 방향이라서 친해. 우리 집 앞에 포도나무 있는 집이 있거든. 거기 집주인이기도 해 수지가. 그리고 같이 가서 가끔 그 집에 놀다 오고 그랬는데 너도 알다시피 수지가 성격도 좋고 털털하잖아. 여자애들 치곤 그리고 또 예쁘잖아. 사실 나 수지 조금 좋아한다. 반장한테 돌비 형이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수지랑 뭐 친한 것 같았는데 많이 친하구나. 반장이 돌비 형한테 뭐라고 했냐면 수지가 할머니랑 살거든. 슈퍼집 2층에. 근데 우리 집도 거기 땡땡 슈퍼 근처에 살거든. 가끔씩 반찬 같은 거 수지가 할머니랑 둘이 사는 게 안쓰러워서 우리 누나한테 엄마가 심부름을 좀 시킨다. 반찬 갖다 주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갑자기 이제 너 수지랑 놀지 마 그러더라. 말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 되도록이면 우리 아들 수지랑 놀지 말라고. 갑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일단 뭐 엄마가 피하라고 하면 피하니까 그냥 말 들었대요. 아유 그냥 짜증이 나지만 그냥 엄마가 용돈 안 준다고 하니까 놀면 그냥 그렇게 피했다고 하는데 내가 언뜻 들었는데 수지네 식구들이 할머니랑 사는 이유가 죽었대. 가족들이. 그래서 수지가 할머니랑만 살고 있다고. 그리고 나도 돈이 좀 있는 집으로 들었는데 왜 슈퍼집 2층에 사는지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말을 안 해주더라. 수지네 식구들이 죽었다고? 돌비 형이 딱 그거도 아유 그럼 좀 슬프지 않나? 수지가 또 늦둥이 막내딸이래. 위로 오빠들 뭐 부모님 이렇게 5식구로 살았다는데 일단 수지 빼고 4분이 돌아가셨대. 나는 거기까지밖에 몰라. 이게 뭔 소린지 돌비는 혼란스러웠대요. 왜냐? 예. 이 돌비 형님이 그때 당시 나이가 6학년이에요. 13살이잖아요. 근데 이런 약간 어른스러운 반장이 대화가 오고 가니까 너무 혼란스러웠대요. 그래도 하나 알겠는 건 포도나무 집은 수지가 다 같이 살던 집은 맞구나. 하늘로 다 떠나니까 수지가 보고 싶고 상처가 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여기 안 사는가 보다. 그 어린 나이에 본인 또 그렇게 생각했대요. 좀 기특하잖아요. 식구랑 살던 집이니까 좀 마음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앞집 주택을 지나가면서 앞집 창문을 그냥 바라봤대요. 창가를요. 그런데 그림자 실루엣이 보이는 거야. 그 포도나무 집이에요. 그림자 실루엣이 대낮에 보이니까 누가 왔네? 근데 수지는 오늘 학교 왔다가 땡땡이 쳤지만 수지 말이 이제 막 생각이 났대요. 마당에 누가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해달라. 그래서 수지 집으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안 받더래요. 한 2-3번 더 했는데도 안 받더래요. 그래서 가봐야 되겠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포도나무 집에 문이 살짝 열려 있더래요. 아까 그림자 실루엣도 작게나마 봤잖아요. 근데 거기를 살짝 봤는데 어떤 할머니 분이요. 한복을 입고 제사 지낼 때 비우는 팡을 2뭉치를 양손에 쥐더니 춤을 추더래요. 그것도 조용하게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향을 들고 춤을 추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돌비 형의 시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구판이에요. 뭐 하는 것. 이 형 입장에서는 그게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길래 왜 이 할머니가 향을 피우고 춤을 추냐. 예. 지켜보는데
마당 정자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이길래 문을 조금 더 열어서 들여다보니까 수지가 누워있는 거예요. 자세히 아무리 봐도 수지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돌비 형이 그 당시 수지야! 하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눈을 부라르면서 야 나가! 이러는 거예요.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길래 거기에서 너무 무서워서 일단 뭔가 이상한 거 하는 게 보이니까 엄마 아빠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때 어머니도 일하시고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이제 90년 되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꼭 전화해라. 회사 전화라고 해라. 수지는 누워있고 어떤 할머니가 이상한 춤을 추고 있길래 너무 무서워서 아빠 회사로 전화를 했어요. 아빠 회사로 전화해서 아빠 나 같은 반 회사에 수지라는 친구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수지 죽이려고 한다. 일단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 당시. 아버지가 그때 멀지 않은 곳에 회사가 있으셔서 급하게 집으로 오셨어요. 차를 끌고. 그 집으로 아빠 저기 있다고 들어가니까 아직도 그 할머니는 춤을 추시면서 향을 피우고 계시는데 이제는 구판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돌비 형도 그때 회사 하니까 굿이었다 분명. 딱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어린아이 누워있으면 병원을 데려가야지. 아니 여기서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거 향은 뭐고 옷은 그게 뭐냐고. 근데 아버님도 영리하신 게 오시면서 이미 119와 112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이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뭐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리고 딱 그 말을 뭐 하시냐 호통을 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께서 돌비 아버님께 뭐라고 했냐면 어이 우리 집 식구 봤던 것 같은데 아니지 여기 있는 식구 봤다는 것 같은데 거기 마누라하고 아들 하나 더 있지 니들한테는 냄새가 안 나. 근데 뭔가 좀 희한한데 거기 집 마누라랑 거기 집 큰아들 같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리로 한번 데리고 와야 될 거야. 귀신한테 말을 걸었어.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말았어. 데리고 와야 할 거야. 이 말을 당시 이 할머니께서 아버지한테 하니까 예. 돌비 아버님 입장에서는 무슨 헛소리냐고 되레 욕을 하셨대요. 할머니 노망 나셨냐고. 오히려 크게도 호통을 치는데 여기 대구라고 도시라고 도심 한복판이 빌라촌 그냥 일반 주택단지라고 데리고 와야 할 거야. 그때 마침 또 경찰차고 구급차가 와서 누워있는 수지를 데리고 갔어요. 일단 경찰에서는 이제 돌비 형님과 아버님 말을 듣고 할머니를 연행해 가졌고 그리고 또 수지는 구급차에 태워서 병원을 갔겠죠. 근데 그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온 게 이 집 주인이 맞대요. 이 할머니가. 뭐 당연히 가족집이니까 이 할머니 집도 맞는 거잖아요. 훈방 처리가 되죠. 본 집에서 뭘 하든 간에 해코지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또 수지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절하고 있는 자고 있는 상태였대요. 할머니가 행한 건 경찰이 물어보니까 할머니도 대놓고 얘기했대요. 내가 한때 좀 무속 기운이 있었거든. 애군을 떼쳐내려고 하는 거니까 니들 방해하지 말라고. 뭐 지구대 팔출소 뭐 경찰서 입장에서 뭔가 해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손녀한테 그냥 향 피운 게 죄고 이게 해코지 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 집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끝이 나고 한동안은 수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돌비 형님 입장에서 볼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방학에 와서 외할머니 집을 갔는데 이 외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형하고 좀 나이 차가 있다 보니까 형이 항상 돌비하고 또 사촌동생들하고 막 놀아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이 여기 도착하자마자 30도가 넘는 무더임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 집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고 계곡에 가면 항상 사촌동생들하고 자기를 목마를 태워주는데 물 안에서 춥다면서 물에 들어가질 않더래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포도 농사나 뭐 양파 농사나 소규모로 다들 좀 짓고 있었는데 근데 유독 그 포도나무 밭에는 가기도 싫대요. 포도도 안 먹을 거래요. 과일이면 환장을 하던 형이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병원을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진단을 내린 건 여름 감기래요. 열이 좀 높으니까 열을 좀 낮춰야 될 것 같다고. 관리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할 거 아니에요. 2주 동안의 일정이었는데 아들이 아프니까 뭐 별 수 없겠어요. 데리고 가야죠. 근데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서 하는 말이 야 지금 안 그래도 이틀 전부터 엄마도 고열이 지금 심하고 감기 몸살이라는데 고통받고 있다. 여름에 개도 안 걸리는 감기에 몸 약한 너네 엄마나 형이 좀 고생이네. 우리 막내 아들 똘비 집에 가면 네가 형이랑 엄마 간호 좀 해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대구로 다시 돌아왔대요. 근데 아버지는 마찬가지 일을 하셔야 되니까 다음날 출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돌비 형 입장에서 아빠가 말한 그 사명감이 있어요. 형이랑 엄마는 내가 잘 케어하고 지켜야 된다. 예. 이제 나는 6학년이니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다짐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대략 한 저녁 8시쯤 되니까 아빠가 퇴근할 때 안 오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 미안한데 10시쯤 들어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미안하다고 전화 오셔서 이래 괜찮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이웃집 아주머니가 자기 밥 챙겨주기도 하고
괜찮다고 비디오 보고 있을 테니까 아빠 천천히 오라고 했대요, 형님이.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비디오 보다가 쓱 잠들었는데 조금 한두 시간 잤나? 온통이 이제 온 방이 다 컴컴할 거 아니에요. 예. 행여나 엄마랑 형이 목마를까봐 물을 가져다 주려고 문을 여니까 형이 없는 거예요, 형 방에. 형 어디 갔지? 찾으면서 엄마 방을 향했는데 엄마도 없는 거예요. 둘 다 어디 갔냐? 시간이 이제 밤 10시쯤 다 돼가요. 찾아야 되잖아요. 엄마도 없고 형도 없어요. 그래서 문 밖을 나가보니까 엄마랑 형이 앞에 포도나무 집에 대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가서 엄마, 형 뭐하냐고 큰 소리를 치니까 이웃집에서도 자기 밥 준 아주머니가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나오신 거예요. 아줌마 여기 형하고 엄마가 여기 대문 앞에 있다고. 아이고 돌비 엄마 그리고 여기 큰아들 여기서 뭐하냐고. 거기서 갑자기 어머니가 정신 차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프니까 여기가 되게 오고 싶네. 이 말을 막 허공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돌비 형 입장에서는 엄청 충격이었대요. 옆에 형은 하는 소리가 마당 한 번만 들어가 보고 싶은데 옆에서 또 엄마는 아프니까 여기로 오고 싶네. 형은 마당 한 번만 들어가 보고 싶네. 한 번만 들어가 보고 싶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니까 동네 분들이 이제 하나둘 나오면서 아이고 미쳤네. 아이고 미쳤네. 기어이 사람을 또 쳐잡아 먹으려고 그러네.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돌비 형님은 그 어린 나이지만 분명 들었대요. 또 사람 쳐잡아 먹으려고 그러네. 그렇게 마침 아버지도 집으로 귀가하셔서 엄마랑 형이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기겁하잖아요. 그리고 돌비 형님이 앞에 들었던 얘기를 아빠한테 다다다다 얘기를 했대요. 아빠 아까 사람 쳐잡아먹을까 이 말도 했고 엄마랑 형은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 이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님 입장에서는 옆에 계신 이웃집 아주머니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발 좀 말을 해달라. 아니 우리 아들이 이거 들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일단은 집에 좀 눕혀놓고 나와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눕혀놓고 아주머니랑 마당 한켠에서 얘기를 한 내용을 돌비 형님도 그때 분명 들었대요. 저 집에 5 식구가 살았는데 수지 부모님 맞다. 수지도 맞고. 근데 몇 년 전에 수지네 식구들이요. 일가 친척 결혼식을 가야 돼서 고속도로를 탔대요. 그 도로에서 수지 부모님이 그 오빠 둘과 함께 이 4식구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트럭 추돌 사고로 다 사망하셨어요. 수지는요. 그 당시 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랑 집에 있었대요. 못 갔대요. 기적적으로 수지는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처가 있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도 수지 입장에서도 이 집에 있고 싶지는 않겠죠. 그리고 아주머니가 돌비 아빠 여기 방금 봤으니까 마당이 이쁘지 않더니 아무도 안 사는데 그러고 보니 아무도 몇 년 안 살았는데 화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잘 갖고 있어요. 수지 엄마가 화원을 하셨대요. 당시 꽃집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집이 되게 이쁜 거다. 근데 우리도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수지 할머니가 신기 있다는 거 듣긴 들었다.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동남향이 바라보는 집터에는 20여 년간 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 집을 비워두더라. 딱 그 말을 하셨대요. 동남향이 바라보는 이 집터에 20년간 살면 안 된대요. 간혹가다 할머니가 오셔서 이 집을 관리를 하신 건데 뭐 어디 갈 데 없나 하다가 저 집이라고 선택한 게 슈퍼집 2층이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슈퍼집 2층으로 월세를 주고 이사한 건데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수지가요.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시름시름 자꾸 어디가 아파왔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비책을 낸 게 해외를 좀 떠야 되겠다. 1년간. 1년간 해외를 떠야 되는데 그렇게 저 집은 1년 동안 비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님 아버님께 말한 아주머니가요. 동네 부녀회장님하고 뭐 그때 당시는 그럴 수 있잖아요. 화투놀이 아시죠? 늦은 밤 화투놀이 하다가 좀 늦게 귀가를 했는데 이 포도나무 집안에 인기척을 느껴서 부녀회장님하고 들어가 봤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아는 집이잖아요. 부녀회장 여기 누가 사는 집이고 사건을 알잖아요. 당신 누구냐고. 여기 우리 주인집 지인인데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기 왜 들어왔냐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그 뒷모습에 고개를 싹 돌리더니 화장을 진하게 한 누가 봐도 박수무당이었대요. 눈가에는 수출을 시커멓게 한 채로 노려보는데 어디 신들을 데려가려는데 니들이 여길 들어오냐고. 야 이들아 썩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박수무당이.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이건 뭐 개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여기 내 지인 집이라고. 여기 주인집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당신 여기 와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데 당장 나가라고. 경찰에 신고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박수무당이 하는 말이 아직도 그 아주머니가 기억한대요.
나가서 하는 말이 계속 욕을 하면서 1818 계속 욕을 하면서 아깝다 아까워 아깝다 아까워 아깝다 아까워 여기 영혼들 참 좋은 데인데 아깝다 아까워 내가 이 집터를 살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까워 이러면서 이렇게 막 빨리 얘기하더래요. 아주머니가 미쳤나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데 그렇게 다행히 1년 정도 막 지날 때라고 몇 주에 할머님이 오셨어요. 다시 여기로. 근데 그 얘기를 부녀회장님이 할머니께 얘기를 했대요. 어떤 박수 같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가더라. 근데 그 할머님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서 이 요망한 놈의 새끼들 결국에 왔다 갔구만. 결국에 왔다 갔어. 아이고 이제는 이 집에 살면 정말 사람 죽어나갈 수도 있겠다. 아이고 큰일이네. 아니 저기 할머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사실 이 집터가 정말 좋은 터다. 그쪽 집들도 다 좋은 터다. 그런데 이 집터도 좋긴 한데 귀신들을 안 좋아하겠냐. 귀신들도 이런 거 좋아한다. 사람이 좋아하는 게 귀신이 안 좋아할 리가 있냐. 우리 아들내미 식구들 법 없이도 사는 애들인데 네. 그런데 그 착한 것들을 불의의 사고로 하늘로 떠나보되지 않았냐. 그런데 나한테 조문 오다가 내가 옛날에 좀 무속신 살지 않았냐. 이 무당들이 나한테 조문을 오다가 이 집으로 오게 됐어. 근데 이 무당 땅컷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할매요 여기 나한테 파서 여기 할머니 여기 저한테 파실래요? 이런 식의 문의가 많이 왔대요. 무당들이요. 오, 예. 할머니도 사실 이 집터에 대해서 알고 있었대요. 천하태평을 누리기도 하는 이 집은요 언젠가는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게 느껴졌대요. 5m에 안주할 건물이 아니다. 한 4, 50m가 보인대요. 이 기운이 보인대요. 그럼 뭐 집값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결국에는요. 나도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기에 이 무당 쌍놈들이 전부 다 나한테 팔려고 하는 거 우리 손녀를 위해서 안 팔았다. 우리 손녀 줘야지. 근데 이 망할 것들이 이 천하태평 더 누려보려고 이 잡기들을 여기다 풀고 갔어. 이 쌍놈의 X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귀것들을 여기다 풀어놨어. 큰일이로세. 내가 이제 기가 딸려서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야. 여기 이제 사람 죽어나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말을 당시 아주머니가 들으시고 그걸 돌비 형님이 이제 아버님께 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딱 듣고 아버님이 본인 마누라하고 큰아들이 지금 아프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한테 한번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슈퍼집 2층을 갔대요. 수지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우리 큰아들하고 마누라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대요. 돌비는 예. 옆에서 보고 있었대요. 그 어린 돌비 형님이요. 아빠가 애걸복걸하는 걸 봤대요. 그 당시. 할머니도 아이고 내가 빨리 오라지 않았나. 내가 오히려 미안하오. 아이고 내 책임이다 하지. 거기 돌비 아버지 내가 미안하오. 우리 손녀 친구 집까지 해하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내가 미안하오. 알겠다면서 비방을 알려주는데 생각보다 근데 되게 간단했대요. 어머님하고 형님을 그 집에 다시 정자에 눕히고요. 수지한테 했던 걸 그대로 했대요. 조용히 붓을 펼쳤대요. 향을 양손에 들고. 근데 진짜 돌비 형님 그때 너무 충격이 뭐냐면 병원에서도 그냥 약 주고 끝난 게 하루 딱 지나니까 형과 엄마가 동시에 몸이 나으셨어요. 동시에 나고 몸이 너무 개운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그리고 저기 돌비 엄마 그리고 어이 돌비 형 여기 들어온 적 있지. 두 분 다 사실 들어온 적 있대요. 엄마는요 거기에 뭔가 홀린 듯 뭐 화분이 너무 예쁘고 마당 한켠에서 뭐 건너편에서 좀 보이잖아요. 너무 조경이 잘 돼 있어서 엄마는 그냥 한번 들어가 봤대요. 문이 열린 틈을 사이에. 그리고 형은요 당시 고삐리다 보니까요. 네. 담배 피울 곳을 마땅히 찾을 데가 없었대요. 아무도 안 사는 집이니까 친구들하고 흡연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담 넘어 올라갔대요. 그냥 거기서 가끔씩 담배 피고 처리하고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돌비는 왜 안 올렸냐 좀 기이하잖아요. 수지는요 무당의 소녀답게요. 인기척을 어느 순간 애가 느꼈대요. 돌비가 수지랑 놀다 보니까 수지가 돌비를 지켜준 게 아닌가 싶대요. 그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요. 근데 수지가 할머니 몰래 그 집을 갈 때마다 그 영적인 기운이 아무것도 안 느껴진대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호련히 그 집에 가봐야 되겠다 싶은 느낌이 좀 느껴질 때가 있었대요. 근데 막상 가보면 또 아무것도 없대요. 수지 입장에서 어리지 않아요. 예. 영혼이라도 엄마하고 아빠, 오빠들 영혼이 보고 싶었대요. 당시 그냥. 그런데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데 막상 가면 없고 그러니까 돌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만약에 뭔가 인기척이 보이면 나한테 꼭 전화라고 내가 달려갈 테니까. 예.
그래서 수지 기운으로 돌비를 보호해준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추측이에요. 그렇게 일단 모든 내용은 일단락이 됐는데, 일단은 돌비님, 이게 죽어나간 사람은 없어요. 일단 사고잖아요, 부모님은요. 참 이게 거짓말처럼은요, 다음에 이제 94년도가 됐어요. 예? 네, 돌비 형님도 중학생이 되고 수지 씨도 이제 중학생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남중을 가고 수지는 여중을 갈 거 아니에요. 자주 못 봤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다음에 원인불명으로 어찌됐든 돌아가셨대요. 그때 오랜만에 중학생이 된 돌비 형님께서 수지를 봤는데, 네. 수지가 미국으로 다시 떠난대요. 원래 고모 집에 1년 있었다고 했잖아요. 할머니랑 1년 살던 그 고모 집으로 다시 간대요. 그렇게 포도나무 집은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폐가로 바뀌려고 할 찰나에 수지 일가 친척분이 거기 관리를 하시면서 세를 줬대요. 근데 거기서 돌비 형님 계속 거기 사시는 거예요. 그 앞에. 충격을 좀 받았는데 시대는 97년도가 됐어요. 자, 97년도에 무슨 일이 터지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 그 집에서요, 극단적 선택한 일이 벌어졌어요. 97년도에. 네. 그 사태는 당연히 IMF 사태였고요. 그렇죠. 그렇게 또 몇 년이 방치되고 얼추 3년 정도 방치가 됐대요. 네. 또 거기 누군가 와서 새로 살게 됐대요. 수리를 하고. 그런데 그게 2001년도거든요. 거기 새로 살던 가족이 있었는데 거기 아버님께서 그 살던 가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근데 극단적 선택 이유는요, 투자 실패예요. 그 요인은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투자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는 바람에 거기 가장이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그렇게 또 그 집은 이사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장기간 방치가 됐어요. 장기간 방치가 됐던 집이 2008년이 됐거든요. 네. 에이 설마, 에이 진짜 설마 했대요. 다행히 사람이 정말 죽어나가진 않았대요. 그때는요. 근데 엄청나게 돈을 들여 이 집에 수리를 했는데 8개월 만에 그 집을 떠났더래요. 2008년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이건 또 금융적으로 다가갈게요. 이분이 은행권에서 일을 했다는데 2008년도에 전 세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이 터진 사태예요. 쫄딱 망했대요. 단기간에 그 집을 떠나버렸대요. 돌비 형님 입장에서는요, 예. 이 긴 세월 동안 왜 하필 우리 앞집에서 이게 벌어지나. 그리고 이 돌비 형님 들은 게 있잖아요, 이 할머니한테. 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분명 얘기를 했대요. 세를 줄 때 이 집에 우환이 있었다. 사전에 말을 했대요. 이 우환이 있는 새 집한테. 그런데 집세도 싸고 마당도 넓고 괜찮다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아무래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돈이지 그런 게 뭐가 있냐고 다 그랬대요. 이 세 분이. 그렇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대요. 돌비 형님 네. 입장에서는. 부모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한테 전달도 안 하셨대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다 뭐 돌아가실 분들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2017년, 18년도 정도가 됐대요. 근데 앞에 말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집터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무당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높은 건물이 보여. 뭐가 보여? 지금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네,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렇게 돌비 형네 집은요, 당연히 단기간에 좀 돈을 만지셨대요. 돈을 만지셨는데 내가 앞에 겪은 그 동창생 수지 근황도 알고 싶은데 아직도 알 수가 없지만, 와, 내가 어렸을 때 이 무당들에 대한 사건을 듣고 죽어나간 사연을 읽게 보니까, 야, 우리 집 앞에 사람 먹는 집이 있다. 이걸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이렇게 말하기 좀 표현하기는 죄송스러운데 저는 재밌었어요. 아니요. 네. 아니 진짜로 네. 아코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정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류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게 작년에 들었던 사람 잡아먹는 집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근데 진짜 아코님은 말씀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사실상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참여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앞으로 뭘 잡아먹든 간에 아니면 뭐가 뭐 탈이 난다건 간에 그냥 다 들려주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일단 뭐 따르게 잡아먹어도 되니까 꼭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코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돌비 아코를 검색하시고 첫 이야기부터 쭉 한번 재생 목록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 아코님은 레전드니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